나는 김영숙. 사람들은 나를 박 회장 댁 가정부라고 불렀다. 20년 동안 나는 그저 투명한 존재였다. 대저택의 그림자처럼 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나의 일을 해왔다. 아침 일찍 일어나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움직였고 모두가 잠든 깊은 밤까지 깨어 있었다. 회장님의 침실을 정리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정원을 가꾸는 일. 나의 삶은 회장님 댁의 시계와 함께 흘러갔다. 내게는 가족도 친구도 없었다. 이 넓은 저택에서 나의 유일한 세상은 회장님과 그리고 내가 돌보는 이 공간이 전부였다. 회장님은 박선규. 8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과 카리스마를 가진 분이었다. 그는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이었고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사업은 거의 없다고 할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분이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는 달리 그의 삶은 늘 고독해 보였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은 더욱 그러했다. 회장님에게는 3명의 자식이 있었다. 장남 박진우, 차남 박민우, 그리고 외동딸 박지영. 그들은 모두 회장님의 성공을 등에 없고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늘 탐욕이 가득했다. 그들은 회장님의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 서로를 견제했고 회장님에게는 진심 어린 효도보다는 형식적인 관심만을 보였다. 나는 그들의 미세 표정 속에서 위선과 이기심을 읽어낼 수 있었다. 회장님에게는 22살 어린 아내 한수진 씨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22대 아내라고 비웃었다. 80세 회장님과 20대 젊은 여자의 결혼은 세간의 입방에 오르내리기 충분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돈 때문에 결혼한 여자, 젊은 꽃뱀이라고 손가락질했다. 회장님의 자식들은 그녀를 더욱 싫어했다. 자신들의 상속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여겼으니까. 나는 그녀의 표정에서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고독함을 읽어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저택에서 회장님만큼이나 외로운 존재였다. 나는 그저 투명한 가정부였다. 가족 누구도 나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들은 내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고 내가 듣지 못하는 것처럼 이야기했다. 그들의 눈에는 내가 그저 박 회장 댁에 있는 가구와 다를 바 없었을 것이다. 나는 그들의 시선과 말 속에서 나 자신을 철저히 숨겼다. 나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 내게는 늘 두려움이었다. 매일 밤 나는 회장님의 침실에 들렀다. 회장님은 늘 불을 켜놓고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뒷모습은 늘 쓸쓸해 보였다. 나는 조용히 회장님 침대 옆 협탁에 따뜻한 대추차 한 잔과 유과 몇 조각을 놓아두었다. 회장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었다. 그는 내가 놓아둔 차와 유과를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드셨다. 그는 내가 차와 유과를 놓아두고 나가는 순간에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의 손이 컵을 잡을 때 느껴지는 미세한 떨림 속에서 내 대한 작은 고마움을 읽어낼 수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했다. 어느 날 밤 나는 평소처럼 회장님 침실에 대추차를 가져다 드리러 갔다. 침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희미하게 회장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발소리를 죽이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회장님은 침대에 앉아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사진첩을 보고 계셨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상념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사진첩 속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미소 짓고 있었다. 그의 미소는 겉으로 보이는 강인한 회장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다. 그것은 슬픔과 그리움이 뒤섞인 쓸쓸한 미소였다. 나는 회장님의 침실에 몰래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회장님의 자식들이 회장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었다. 그들은 회장님이 혹시라도 자신들 몰래 재산을 처분하거나 유언장을 바꿀까봐 두려워했다.
나는 그 CCTV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늘 조심했다. 나는 투명한 존재로 남아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회장님의 CCTV 영상 속에서 그가 침실에서 홀로 보내는 시간들을 관찰하곤 했다. 그는 늘 외로워 보였다. 거대한 저택과 막대한 재산 속에서 그는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하고 있는 듯했다. 그의 자식들은 돈 때문에 서로를 비난하고 싸웠고 그의 젊은 아내는 세상의 손가락질 속에서 고독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깨달았다. 내가 회장님 침실에 CCTV를 무의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나의 습관이자 유일한 위안이었다. 어느 날은 회장님이 잠든 밤중에 몰래 침실에 들어와 무언가를 찾고 있는 자식들의 모습을 포착하기도 했다. 그들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고 그들의 표정에는 초조함과 탐욕이 역력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그들이 회장님의 재산을 얼마나 탐내는지 다시금 깨달았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나의 역할은 그저 지켜보는 것이었으니까. 그날 밤도 나는 회장님 침실에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있었다. 회장님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다. 그의 옆에는 내가 놓아둔 대추차와 유가가 놓여 있었다. 그때 회장님의 침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수진 씨가 들어섰다. 그녀는 회장님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이야기했다. 회장님은 그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수진 씨는 회장님의 손을 잡았다. 회장님은 그녀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이전의 쓸쓸한 미소와는 달랐다. 그것은 따뜻함과 안도감이 섞인 진심 어린 미소였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알 수 없는 감동을 느꼈다. 세상의 비난 속에서도 그들 사이에는 진정한 교감이 존재하고 있었다. 한수진 씨가 돈 때문에 회장님과 결혼했다는 자식들의 주장과는 달리 그녀는 회장님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있는 듯했다. 나는 그들의 미세 표정 속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따뜻한 마음을 읽어냈다. 새벽녘, 나는 회장님 침실의 불이 아직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문을 열었다. 회장님은 침대에서 돌아가신 채 누워 계셨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의 손에는 내가 놓아둔 대추차 잔이 들려 있었고 잔은 이미 비워져 있었다. 나는 회장님의 마지막 순간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회장님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회장님을 불렀다. 회장님, 회장님. 나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때 한수진 씨가 침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녀는 회장님을 보고 깜짝 놀란 듯 비명을 질렀다. 회장님, 회장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회장님에게 달려가 그의 몸을 흔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와 함께 깊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다. 한수진 씨의 비명소리에 저택 안의 모든 사람들이 깨어났다. 회장님의 자식들은 허둥지둥 침실로 달려왔다. 그들은 회장님의 죽음을 확인하자마자 한수진 씨를 향해 손가락질하기 시작했다. 저 여자 때문이야. 저 여자가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 돈 때문에 아버지를 독살한 거야. 장남 박진우가 소리쳤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보다는 분노와 탐욕이 역력했다. 차남 박민우와 딸 박지영도 그에게 동조했다. 당장 저 여자를 경찰에 신고해. 우리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야. 한수진 씨는 공포에 질린 채 떨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변호하려 했지만 그들의 것엔 비난 속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의 비난 속에서 억울함과 절망감에 휩싸인 한수진 씨의 미세 표정을 읽어냈다. 그녀는 결코 범인이 아니었다. 나는 그들의 비난 속에서 침묵할 수 없었다.
나는 회장님의 마지막 순간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었다. 나는 그들이 한수진 씨를 범인으로 몰아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나의 직감은 이 모든 것이 단순히 회장님의 죽음을 넘어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음모가 있다는 것을 말해 주었다. 아닙니다. 한수진 씨는 범인이 아닙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소리쳤다. 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실을 향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회장님의 자식들은 나의 갑작스러운 발언에 놀란 듯 나를 쳐다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짜증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내가 자신들의 계획을 방해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내까짓 가정부가 뭘 안다고 짓거리는 거야. 당장 비켜. 박진우가 나에게 소리쳤다. 나는 그들의 위협에도 물러서지 않았다. 나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유일한 증인이었다. 그리고 나는 내가 가진 능력을 사용하여 진실을 밝혀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의 평화로웠던 삶은 이제 거대한 폭풍 속으로 뛰어들어야만 했다. 회장님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준 자로서, 그리고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존재로서 나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내가 한수진 씨를 변호하며 진실을 주장하자 회장님의 자식들은 나를 노려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경멸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내가 자신들의 계획을 방해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박진우는 나에게 다가와 팔을 잡고 끌어내려 했다. 내까짓 가정부가 뭘 안다고 나서는 거야. 당장 비켜.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실려 있었다. 나는 박진우의 손을 뿌리쳤다. 저는 회장님의 마지막 순간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회장님은 한수진 씨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것을 목격했습니다. 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실을 향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들의 고성과 나의 외침에 젖어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때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도착했다. 회장님의 죽음은 이미 외부에 알려진 듯했다. 경찰은 즉시 현장을 통제하고 조사를 시작했다. 회장님의 자식들은 경찰에게 한수진 씨를 범인으로 지목하며 그녀를 체포할 것을 요구했다. 그들은 그녀가 돈 때문에 회장님을 독살했다고 주장했다. 한수진 씨는 공포에 질린 채 떨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변호하려 했지만 그들의 거센 비난과 경찰의 신문 속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표정에서 억울함과 절망감에 휩싸인 미세한 감정들을 읽어냈다. 그녀는 결코 범인이 아니었다. 나는 경찰에게 다가가 내가 목격한 모든 것을 진술하려 했다. 하지만 회장님의 자식들은 나를 가로막았다. 이 여자는 단순한 가정부일 뿐입니다. 그녀의 말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저 여자가 오히려 한수진과 한패일 수도 있습니다. 박민우가 소리쳤다. 경찰은 혼란스러워하는 듯했다. 그들은 회장님의 자식들의 말에 귀 기울였고 나를 단순히 흥분한 가정부로 치부하는 듯했다. 나는 그들의 편견 어린 시선 속에서 나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내가 가진 능력을 사용하여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나는 경찰에게 회장님 침실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경찰관님, 회장님 침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영상 속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한수진 씨는 범인이 아닙니다. 그 영상이 모든 것을 증명해 줄 겁니다. 회장님의 자식들은 내가 CCTV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 듯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들은 경찰에게 CCTV 영상을 공개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그건 회장님의 사생활입니다. 함부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박지영이 소리쳤다. 경찰은 회장님의 자식들의 반대에 부딪혀 난감해하는 듯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와 내게 명함을 건넸다. 그는 자신을 검사 최지훈이라고 소개했다. 그의 얼굴은 젊고 날카로웠지만 그의 눈빛은 정의로움으로 가득했다. 그는 사건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직접 현장에 나온 듯했다. 김영숙 씨, 당신이 회장님 침실에 CCTV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최지훈 검사가 나에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실을 찾으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나는 최지훈 검사의 눈빛에서 희망을 보았다. 네, 검사님. 제가 그 CCTV 시스템을 관리했습니다. 그 영상 속에는 회장님의 마지막 순간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한수진 씨는 결백합니다. 최지훈 검사는 회장님의 자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CCTV 영상 확보를 지시했다. 회장님의 자식들은 분노하며 반발했지만 최지훈 검사는 단호했다.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모든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찰은 회장님 침실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했다. 나는 최지훈 검사에게 그 CCTV 시스템의 작동 방식과 영상 저장 위치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나는 그에게 내가 지난 20년간 이 저택에서 지켜본 모든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었다. 회장님의 고독한 삶, 자식들의 탐욕, 그리고 한수진 씨의 외로움까지. 최지훈 검사는 확보된 CCTV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 속에는 회장님의 침실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담겨 있었다. 회장님이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 내가 대추차와 유과를 가져다 놓는 모습, 그리고 한수진 씨가 들어와 회장님과 대화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시간 순서대로 명확하게 담겨 있었다. 나는 최지훈 검사에게 지훈이와의 마지막 대화, 그리고 그들의 미세 표정 변화를 설명했다. 검사님, 이 장면을 보십시오. 한수진 씨가 회장님과 대화하는 동안 회장님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한수진 씨의 표정에서는 진심 어린 걱정과 위로가 느껴집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최지훈 검사는 나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미심쩍었던 표정 대신 점차 진지함이 감돌기 시작했다. 그는 나의 미세 표정 분석 능력에 놀라워하는 듯했다. 하지만 회장님의 자식들은 여전히 한수진 씨를 범인으로 몰아가려 했다. 그들은 영상 속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부분들은 외면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들만 강조했다. 그들은 한수진 씨가 회장님에게 알 수 없는 약을 먹이는 듯한 장면을 확대하여 보여주며 그녀가 회장님을 독살했다고 주장했다. 검사님, 저것을 보십시오. 저 여자가 아버지에게 약을 먹이고 있습니다. 분명 독약일 겁니다. 박진우가 소리쳤다. 나는 그들의 주장에 반박했다. 아닙니다. 저것은 회장님이 평소에 드시던 소화제입니다. 제가 직접 드린 겁니다. 회장님은 위가 약하셔서 식사 후에 늘 소화제를 드셨습니다. 나의 목소리에는 답답함과 함께 분노가 섞여 있었다. 최지훈 검사는 나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보며 내가 말한 장면을 집중해서 살폈다. 그리고 그는 내게 물었다. 김영숙 씨, 당신이 회장님 침실 CCTV 시스템을 관리하셨다고 했죠? 그렇다면 혹시 이 영상 말고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영상은 없습니까? 혹은 이 영상에서 삭제되거나 조작된 부분은 없습니까? 나는 최지훈 검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놀랐다. 그는 단순한 사건을 넘어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려 하고 있었다. 나는 망설였다. 내가 알고 있는 진실은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회장님 가족의 추악한 비밀과 관련이 있었다. 검사님, 이 영상은 완벽합니다. 조작된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만으로는 모든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 나는 말했다.
회장님에게는 다른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이 영상이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최지훈 검사는 나의 말에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다른 비밀이라고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결심했다. 이제는 숨길 때가 아니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밝혀내야 했다. 나의 평범했던 삶은 이미 무너졌다. 나는 아들을 지키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회장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고독했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돈 때문에 서로를 비난하고 싸웠고 그의 젊은 아내는 세상의 손가락질 속에서 외롭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에게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다른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이 침실 CCTV 영상이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합니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회장님은 그의 자식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최지훈 검사의 얼굴에는 경악과 함께 혼란스러운 표정이 떠올랐다. 회장님의 자식들은 나의 말을 듣고 분노하며 소리쳤다. 무슨 헛소리야. 저 여자가 미쳤군. 아버지를 모욕하는 거야. 나는 그들의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지난 20년간 이 저택에서 그림자처럼 존재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침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지만 그들은 그 CCTV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은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진실은 그들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일 겁니다. 나는 최지훈 검색에 내가 평소에 기록해 두었던 회장님의 CCTV 영상 분석 자료들을 건넸다. 그 안에는 회장님이 침실에서 홀로 보내는 시간들, 그의 미세한 표정 변화, 그리고 그가 한수진 씨와 대화하는 동안의 미묘한 분위기까지 모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회장님이 죽기 직전 CCTV 사각지대에 위치한 특정 공간을 응시하며 미소 짓는 0.5초의 장면이 담겨 있었다. 그 미소는 내가 본 회장님의 어떤 미소보다도 진심 어린 그리고 의미심장한 미소였다. 이 0.55초의 미소를 보십시오, 검사님. 이것은 회장님의 마지막 진심입니다. 이 미소는 한수진 씨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향한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는 회장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비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최지훈 검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최지훈 검사는 내가 가리킨 부분을 반복해서 돌려보며 놀라워했다. 그의 얼굴에는 감탄과 함께 깊은 호기심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내가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라 뛰어난 통찰력과 분석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한 듯 했다. 회장님의 자식들은 나의 말과 행동에 당황한 듯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들은 내가 숨기고 있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듯 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감과 함께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계획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다. 나는 그들의 시선을 마주했다. 나의 싸움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나는 회장님의 마지막 진실을 밝히고 그 모든 음모의 배후를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의 오랜 그림자 속 삶은 이제 끝났다. 나는 진실의 빛 속으로 걸어 나갈 것이다. 최지훈 검사는 내가 제시한 0.5초의 미소와 분석 자료들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얼굴에는 내가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라 뛰어난 통찰력과 분석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듯한 표정이 역력했다. 회장님의 자식들은 나의 발언에 당황했지만 자신들의 탐욕스러운 계획이 틀어지는 것에 대한 분노를 숨기지 못했다. 다른 비밀이라고 하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김영숙 씨?
최지훈 검사가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실을 향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나는 망설였다. 내가 알고 있는 진실은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복잡했다. 그것은 회장님의 명예는 물론 그의 자식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비밀이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내 아들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회장님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본 자로서 나는 그의 진정한 삶을 세상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었다. 회장님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강인한 분이셨지만 늘 고독했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돈 때문에 서로를 비난하고 싸웠고 그의 젊은 아내는 세상의 손가락질 속에서 외롭게 살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회장님에게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다른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관계는 이 침실 CCTV 영상이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합니다. 나는 최지훈 검색에 회장님이 CCTV 사각지대를 응시하며 지었던 0.5초의 미소에 대해 다시 설명했다. 그 미소는 회장님의 진심이었습니다. 그 미소는 한수진 씨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향한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는 회장님의 삶에서 가장 중요했던 비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지훈 검사는 나의 이야기에 집중했다. 그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회장님의 자식들은 나의 말을 듣고 분노하며 소리쳤다. 무슨 헛소리야. 저 여자가 지금 미쳐서 헛소리를 하는군. 당장 끌어내. 박진우가 소리쳤지만 최지훈 검사는 그들을 제지했다. 잠깐 조용히 하십시오. 김영숙 씨,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심호흡을 하고 회장님의 가장 깊은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회장님은 사실 저의 아버지가 아니셨습니다. 아니, 혈연적으로는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친딸이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회장님은 저의 어머니와 만나 저를 낳으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회장님은 이미 다른 분과 결혼한 상태였고 저는 세상의 빛을 볼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낳자마자 돌아가셨고 회장님은 저를 이 저택의 가정부로 데려오셨습니다. 최지훈 검사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고 회장님의 자식들은 나의 말에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분노, 그리고 당황스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가 이런 추악한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하는 듯했다. 이게 무슨 헛소리야. 네가 회장님 딸이라고? 말도 안 돼. 내까짓 게 어디 감히. 박민우가 소리치며 내게 달려들려 했지만 최지훈 검사가 그를 제지했다. 조용히 하십시오. 지금은 김영숙 씨의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 최지훈 검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그들의 반응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지난 20년간 이 저택에서 가정부로 살았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딸로 인정할 수 없었지만 저를 늘 아끼고 보살펴 주셨습니다. 저는 회장님에게는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의 딸이었고 그의 가장 가까이에서 그를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회장님이 내게 주었던 작은 선물들, 내게만 들려주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의 침실에서 내가 발견했던 나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이야기했다. 그 모든 것이 회장님이 나를 딸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증거였다. 그리고 회장님이 죽기 직전 CCTV 사각지대를 응시하며 지었던 그 0.5초의 미소는 그가 나를 향해 지었던 마지막 미소였다. 그 미소는 그가 나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다. 회장님은 그 0.5초의 미소를 통해 저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제가 진실을 밝히고 그의 유언을 지켜주기를 바랐을 겁니다. 나는 최지훈 검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회장님은 자신의 진짜 유언장을 저에게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장은 이 저택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최지훈 검사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호기심이 스쳐 지나갔다. 회장님의 자식들은 나의 말에 당황한 듯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가 자신들 몰래 유언장을 숨겨두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듯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불안감이 역력했다. 나는 최지훈 검색에 회장님이 유언장을 숨겨둔 장소에 대한 힌트를 주었다. 회장님은 늘 자신을 미련한 나무꾼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침실에는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상자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을 겁니다. 최지훈 검사는 나의 힌트를 듣고 즉시 회장님의 침실로 향했다. 회장님의 자식들은 그를 막으려 했지만 최지훈 검사는 단호하게 그들을 제지했다. 지금부터는 저의 지시를 따르십시오.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최지훈 검사는 회장님의 침실에 있는 낡은 나무 상자를 찾아냈다. 상자는 낡고 오래되어 보였지만 단단하게 잠겨 있었다. 그는 상자를 열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다. 그때 나는 최지훈 검색에 다가가 상자의 잠금 장치를 설명했다. 그 상자는 회장님의 생일과 저의 어머니의 생일을 조합한 비밀번호로 잠겨 있습니다. 최지훈 검사는 나의 말을 듣고 놀라워하며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찰칵 상자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상자 안에는 낡은 편지 봉투와 함께 USB 하나가 들어있었다. 최지훈 검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회장님의 친필 유언장이 들어있었다. 유언장은 회장님의 자식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회장님은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남은 재산 중 극히 일부만을 자식들에게 남긴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나의 이름이 유언장에 명시되어 있었다는 것이었다. 회장님은 내게 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그의 뜻대로 사회에 환원하는 역할을 맡긴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는 내가 그의 딸이라는 사실을 유언장에 명시했다. 유언장을 읽은 회장님의 자식들은 경악에 휩싸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가 이런 유언장을 남겼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소리쳤다. 이게 무슨 유언장이야. 이건 가짜야. 저 여자가 조작한 거야. 박진우가 소리쳤다. 나는 그들의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 유언장은 회장님의 진심입니다. 회장님은 당신들의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며 깊은 실망감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당신들이 아닌 진정으로 필요한 곳에 쓰이기를 바라셨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최지훈 검사는 유언장의 필적 감정을 의뢰했고 결과는 회장님의 친필이 맞다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유언장의 내용은 법적으로 유효했다. 회장님의 자식들은 자신들의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를 범인으로 몰았던 죄와 유언장을 조작하려 했던 죄에 대해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었다. 나는 USB를 최지훈 검색에 건넸다. 이 USB 안에는 회장님이 남긴 또 다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회장님의 마지막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최지훈 검사는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그 안에는 회장님이 직접 녹음한 음성 파일과 영상 파일들이 들어있었다. 영상 속 회장님은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삶과 자식들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내게 대한 미안함과 사랑을 이야기했다. 그는 내가 그의 딸이라는 사실과 자신이 내게 해주지 못했던 모든 것에 대한 미안함을 고백했다. 그리고 그는 내가 자신의 유언을 지키고 그의 재산을 선한 곳에 사용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영상 속 회장님의 마지막 말은 내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영수가, 너는 나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나의 진정한 딸이었다. 내가 너에게 해주지 못했던 모든 것을 용서해다오. 그리고 나의 유언을 지켜다오. 나의 재산이 진정으로 필요한 곳에 쓰이기를 바란다. 너는 나의 자랑스러운 딸이다. 나는 회장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회장님의 진심을 확인하고 그의 사랑을 느낀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나의 오랜 외로움과 고독이 치유되는 순간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 지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회장님의 뜻을 이어받아 그의 재산을 선한 곳에 사용하고 그의 명예를 지키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회장님의 자식들은 자신들의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에 대해 분노하며 발악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의 마지막 진심을 외면했고 돈 때문에 인간성을 상실했다.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었다. 나는 최지훈 검사와 함께 회장님의 유언을 집행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회장님의 유언은 법적으로 유효했고 그의 재산은 그의 뜻대로 사회에 환원될 것이었다. 나는 회장님의 뜻을 이어받아 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를 대신하여 사회에 공헌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나는 더 이상 투명한 가정부가 아니었다. 나는 회장님의 딸이자 그의 유언을 집행하는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나의 삶은 이제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나는 나의 아버지를 지키고 그의 명예를 되찾았으며 그의 뜻을 이어받아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나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다. 회장님의 유언장이 세상에 공개되자 모든 것이 뒤집혔다. 탐욕에 눈이 멀어 친어머니를 범인으로 몰았던 자식들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 그들은 분노와 함께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회장님의 친필 유언장과 내가 제시한 증거들 앞에서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의 얼굴에서 절망과 체념, 그리고 뒤늦은 후회를 읽어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박진우, 박민우, 박지영 세 자매는 유언장 조작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부인하려 애썼지만 내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내가 관리했던 CCTV 영상과 회장님의 마지막 메시지는 그들을 옥죄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그들은 언론의 비난을 받았고 사회의 손가락질 속에서 추락했다. 한때 박 회장의 자식들이라는 이름으로 누렸던 모든 영광은 한순간에 사라졌다. 나는 최지훈 검사와 함께 회장님의 유언을 집행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회장님의 뜻대로 그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될 것이었다. 나는 회장님의 유언장에 따라 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그를 대신하여 사회에 공헌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나의 삶은 이제 더 이상 투명한 가정부가 아니었다. 나는 회장님의 딸이자 그의 마지막 뜻을 이어받은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회장님의 자산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방대했다. 수많은 기업 지분, 부동산, 그리고 해외 자산까지. 나는 이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최지훈 검사는 나의 든든한 조력자였다. 그는 법률적인 자문과 함께 행정적인 절차들을 도와주었다. 우리는 팀을 이루어 회장님의 마지막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나는 먼저 회장님의 이름을 딴 박선규 사회 공헌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목표는 회장님이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분야, 즉 소외된 이웃을 돕고 젊은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 발전을 위한 연구를 지원하는 것이었다. 나는 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60대 중반의 가정부가 거대 재단의 이사장이 되었다는 소식은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사람들은 나의 인생 역전에 놀라워했고 나의 이야기는 희망의 메시지로 회자되었다. 하지만 나는 명예나 부에 연연하지 않았다.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회장님의 마지막 뜻을 지키고 나의 능력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었다. 나는 재단의 모든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모든 재산이 올바른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나의 오랜 경험과 통찰력은 재단을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재단을 설립한 후 나는 제일 먼저 회장님이 평소에 관심을 가졌던 독거노인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나는 직접 복지관을 찾아가 독거노인들을 만나고 그들의 어려움을 들었다. 따뜻한 밥 한 끼, 말동무가 되어주는 시간, 그리고 아픈 몸을 돌봐줄 의료 지원까지. 회장님의 재산은 그들의 삶에 따뜻한 빛을 비춰주었다. 독거노인들의 얼굴에서 나는 감사와 평온함을 일궈냈다. 그들의 미소는 내게 큰 기쁨을 주었다. 그 다음으로는 젊은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시작했다. 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젊은이들을 찾아 그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나는 열정과 희망을 보았다. 그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내게도 큰 보람이었다. 한 학생은 내게 편지를 보내와 이렇게 말했다. 이사장님 덕분에 제가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나중에 이사장님처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의 편지는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나는 재단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 중에는 나의 이야기에 감동하여 재단에 기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려는 사람들도 있었다. 나의 작은 행동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파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고 교감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물론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회장님의 자식들은 재단의 설립을 방해하려 했고 언론을 통해 나를 비난하기도 했다. 그들은 내가 회장님의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고 주장했지만 나의 투명한 재단 운영과 최지훈 검사의 변호 덕분에 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나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다. 나는 회장님의 침실에 설치되었던 CCTV 영상을 보관하고 있었다. 그 영상은 내가 이 모든 싸움을 시작하게 된 계기이자 회장님의 마지막 진심을 담은 증거였다. 나는 그 영상을 종종 다시 돌려보곤 했다. 회장님이 나를 향해 지었던 0.5초의 미소는 내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있었다. 그 미소는 내가 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이자 나의 삶을 이끌어준 원동력이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재단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나의 손에는 회장님이 나에게 남긴 편지가 들려 있었다. 그의 친필로 쓰여진 편지 속에는 그가 나에게 해주지 못했던 모든 것에 대한 미안함과 나를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는 내가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그의 진정한 딸이었다고 고백했다. 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회장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의 진심을 느낀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나의 오랜 외로움과 고독이 치유되는 순간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 지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회장님의 뜻을 이어받아 그의 재산을 선한 곳에 사용하고 그의 명예를 지키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나의 삶은 이제 더 이상 투명한 가정부가 아니었다. 나는 회장님의 딸이자 그의 유언을 집행하는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나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나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나는 나의 아버지를 지키고 그의 명예를 되찾았으며 그의 뜻을 이어받아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재단 활동 외에도 사회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는데 나의 미세 표정 분석 능력을 사용했다. 최지훈 검사와 함께 미해결 사건들을 재조사하고
억울한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었다. 나의 이름은 이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명예나 명성에 연연하지 않았다.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능력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었다. 나는 나의 영우실 한쪽 벽에 회장님과 함께 찍은 사진을 걸어두었다. 사진 속 회장님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나는 그의 옆에서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 사진은 나의 모든 삶이 담겨 있었다. 고난과 역경,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희망과 사랑. 나는 그 사진을 보며 앞으로도 계속 나아가야 할 이유를 되새겼다. 나의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이 사회의 모든 무고한 사람들을 위해 나는 나의 능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나는 회장님의 뜻을 이어받아 이 세상을 더 따뜻하고 정의로운 곳으로 만들 것이다. 나의 발걸음은 가볍고 나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나는 나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나의 삶은 비록 평범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나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투명한 가정부가 아닌 빛나는 영혼으로 세상을 밝힐 것이다. 박성규 사회 공헌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나의 삶은 매일 새로운 도전의 연속이었다. 회장님의 막대한 유산을 올바르게 관리하고 그의 뜻대로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특히 회장님의 자식들이 끊임없이 재단의 운영을 방해하고 언론을 통해 나를 비난하는 일도 빈번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여전히 내 대한 증오심을 불태우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최지훈 검사는 법률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고 나는 재단의 모든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그들의 비난에 맞섰다. 나의 목표는 오직 하나, 회장님의 마지막 꿈을 실현하고 그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었다. 재단은 빠르게 성장했다. 독거노인 지원 사업은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젊은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 사업은 수많은 학생들에게 꿈을 펼칠 기회를 제공했다. 나는 직접 현장을 찾아가 독거노인들의 손을 잡고 학생들의 눈빛 속에서 희망을 보았다. 그들의 미소는 내게 큰 기쁨을 주었고 나의 존재 이유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재단으로 한 통의 익명 제보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 번호는 알 수 없었고 목소리는 변조되어 있었다. 이사장님, 박선규 회장님은 자살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타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침실 CCTV 영상의 사각지대에 숨겨져 있습니다. 나는 익명 제보자의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타살이라니. 그럴 리가. 회장님은 분명 평화로운 얼굴로 돌아가셨고 부검 결과도 심장마비로 인한 자연사였다. 하지만 나의 직감은 이 제보를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세표정 분석 전문가인 나의 직감은 틀린 적이 없었다. 나는 즉시 최지훈 부장검색에 이 사실을 알렸다. 그는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사님, 회장님의 죽음은 이미 자연사로 결론이 났고 모든 수사가 종결되었습니다. 게다가 익명 제보자의 말만 믿고 재수사를 시작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령님, 나의 직감은 이 제보가 단순한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침실 CCTV 영상 속 0.5초의 미소. 저는 그 미소가 단순한 평온함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그가 죽음을 예감하고 마지막으로 내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듯한 미소였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회장님 침실에 CCTV 원본 영상을 다시 꺼내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 영상은 내가 이 모든 싸움을 시작하게 된 계기이자 회장님의 마지막 진심을 담은 증거였다. 나는 그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확대하고 미세한 빛의 변화, 그림자의 움직임, 그리고 보이지 않는 흔적들을 찾아냈다.
나의 눈은 카메라 렌즈가 포착하지 못한 진실을 꿰뚫어 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며칠 밤낮으로 영상을 분석했다. 헤드셋을 끼고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집중했다. 그리고 나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회장님이 0.5초의 미소를 짓는 바로 그 순간, 그의 침실문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그 흔들림은 육안으로는 거의 인지할 수 없는 찰나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흔들림이 외부의 충격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누군가 침실 문을 열고 들어왔던 건가? 나는 의문을 품었다. 하지만 영상 속에는 그 누구의 모습도 담겨 있지 않았다. 회장님의 침실 CCTV는 사각지대가 있었고 그 사각지대에 숨겨진 진실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나는 이재환 부장검색에 내가 발견한 미세한 문 흔들림에 대해 설명했다. 부장검사님,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그의 침실 문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이것은 누군가 침실 안으로 들어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CCTV 사각지대에 숨어 회장님을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환 부장검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CCTV 사각지대라. 하지만 당시 수사팀은 어떤 침입의 흔적도 찾지 못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다고 보고되었고요. 그들이 흔적을 완벽하게 지웠거나 혹은 그 흔적을 찾아내지 못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 사각지대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재환 부장검사는 결국 나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는 내게 회장님 침실의 구조 도면과 당시 현장 조사 보고서들을 건네주었다. 나는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회장님 침실의 CCTV 사각지대를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다. 나의 목표는 오직 하나, 회장님의 마지막 순간에 침실에 들어왔던 누군가의 정체를 밝혀내는 것이었다. 나는 회장님 침실의 구조 도면을 바탕으로 가상 시뮬레이션을 만들었다. CCTV 카메라의 각도, 가구 배치, 그리고 빛의 방향까지 모든 것을 고려하여 사각지대의 정확한 위치와 크기를 파악했다. 그리고 나는 그 사각지대 안에서 움직이는 미세한 그림자를 찾아냈다. 그것은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는 희미한 그림자였지만 나의 분석 프로그램은 그 그림자의 움직임을 포착했다. 그림자의 움직임은 매우 조심스럽고 은밀했다. 마치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려는 듯. 그림자는 회장님에게 다가가 그의 옆에 서 있었다. 그리고 회장님은 그 그림자를 응시하며 0.5초의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평온함과 체념, 그리고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림자의 움직임 패턴과 회장님의 미소 속 감정을 분석했다. 그리고 나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그 그림자는 여성의 그림자였다. 그리고 그녀의 움직임은 이 저택에 익숙한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그 그림자가 누구인지 직감했다. 하지만 믿을 수 없었다. 나는 그 그림자의 특징을 분석하여 그녀의 신원을 파악하려 했다. 그림자의 키, 체형, 그리고 움직이는 습관까지. 나는 내가 지난 20년간 이 저택에서 함께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나의 머릿속에는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바로 60대 가정부 박순자. 그녀는 나보다 먼저 이 저택에서 일했던 베테랑 가정부였다. 회장님을 오랫동안 모셨고 가족들 모두 그녀를 신뢰했다. 그녀는 늘 친절하고 온화한 사람이었다. 그런 그녀가 회장님을 살해했을 리 없었다. 하지만 나의 분석 결과는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이재환 부장검색에 내가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을 알렸다. 부장검사님, 회장님을 살해한 범인은 외부인이 아닙니다. 그는 이 저택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60대 가정부 박순자 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환 부장검사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박순자 씨라고요? 그럴 리가.
그녀는 회장님을 오랫동안 모셨고 가족들 모두 그녀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60대의 노인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회장님을 살해할 수 있습니까?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장검사님. 중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제가 복원한 영상 속 그림자의 움직임 패턴은 박순자 씨의 움직임 패턴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마지막 미소 속에는 그녀를 향한 미움이나 공포가 아닌 슬픔과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그가 자신의 운명을 이미 알고 받아들이는 듯한 미소였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박순자 씨의 과거 행적과 그녀의 통화 기록들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겉으로는 평범한 가정부였지만 그녀의 통화 기록 속에서 나는 알 수 없는 의문점들을 발견했다. 그녀는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부터 특정 번호와 자주 통화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번호는 놀랍게도 회장님의 자식들이 고용한 사설 탐정의 번호였다. 나는 박순자 씨가 회장님의 자식들과 내통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은 박순자 씨를 이용하여 회장님의 비밀을 캐내고 회장님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던 것이다. 그리고 회장님을 살해하고 한수진 씨에게 누명을 씌우는 계획에 박순자 씨가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나는 이재환 부장검색에 이 모든 사실을 보고하고 박순자 씨를 소환하여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이재환 부장검사는 나의 보고를 듣고 깊은 분노를 느꼈다. 이럴 수가. 회장님의 자식들이 이 모든 일을 꾸몄을 뿐만 아니라 가정부까지 이용했다니. 좋습니다, 박사님. 우리가 직접 박순자 씨를 조사하고 이 모든 음모의 배후를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박순자 씨는 군 검찰의 소환에 응했지만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묵비권을 행사했다. 그녀는 겉으로는 온화하고 친절한 할머니의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서는 미세한 두려움과 초조함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그녀가 진실을 숨기려 애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취조실에 함께 들어가 박순자 씨에게 직접 질문했다. 박순자 씨, 당신은 왜 회장님을 죽였습니까? 왜 자신의 추악한 욕망을 위해 회장님을 희생시켰습니까? 당신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래야 당신도, 그리고 당신의 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도 편해질 수 있습니다. 박순자 씨는 나를 증오하는 듯한 눈빛으로 노려보았다. 닥쳐, 내까짓 게 뭘 안다고 짓거리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나는 회장님을 진심으로 모셨어. 그녀는 격분하여 소리쳤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의 목소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씨. 당신의 심장은 지금 격렬하게 뛰고 있습니다. 당신은 죄책감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회장님의 자식들과 내통하여 회장님을 살해하고 한수진 씨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했죠. 나는 그녀에게 내가 복원한 회장님 침실 CCTV 영상 속 그림자의 움직임, 그리고 그녀와 회장님 자식들 간의 통화 기록을 들려주었다. 그 모든 진실이 그녀의 귓가를 때렸다. 박순자 씨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녀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죄를 부인할 수 없었다. 결국 박순자 씨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회장님의 자식들에게서 거액의 돈을 받고 회장님의 마지막 유언을 조작하고 그를 살해하는 데 가담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그녀는 회장님의 대추차에 수면제를 몰래 타서 그를 잠들게 한 후 질식시켜 살해했다는 잔인한 범행을 고백했다. 그리고 그녀는 회장님의 자식들과 함께 한수진 씨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다는 사실까지.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뒤늦은 후회와 함께 깊은 절망감이 섞여 있었다. 박순자 씨의 자백은 회장님의 자식들을 옥죄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 때문에 어머니를 살해했고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으며 심지어 오랜 시간 자신들을 보살펴준 가정부까지 범죄에 이용했던 것이다. 그들의 추악한 민낯이 세상에 낱낱이 드러났다. 나는 회장님의 침실로 돌아와 내가 가장 아끼던 화분을 놓아주었다. 이제 회장님은 평온하게 잠들 수 있을 것이다. 그의 마지막 미소 속에는 슬픔과 체념뿐만 아니라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이 담겨 있었을 것이다. 나의 싸움은 끝났지만 회장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존경은 영원할 것이다. 나는 나의 삶을 이어갈 것이다. 회장님의 뜻을 이어받아 그의 재산을 선한 곳에 사용하고 그의 명예를 지키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나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다. 박순자 씨의 충격적인 자백은 회장님의 자식들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아버지를 살해하고 무고한 한수진 씨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을 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회장님을 모셨던 가정부까지 범죄에 가담시켰다는 사실이 만천에 드러났다. 언론은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나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진실의 힘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박진우, 박민우, 박지영. 세 자매는 박순자 씨의 진술과 내가 확보한 모든 증거들, 특히 회장님의 침실 CCTV 영상과 나의 분석 보고서 앞에서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다. 그들은 살인교사, 사기, 유언장 조작, 그리고 공범 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은 길고 치열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다.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었다. 나는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내가 목격한 모든 것과 나의 미세 표정 분석 결과를 상세하게 증언했다. 회장님의 마지막 0.5초 미소의 의미, 박순자 씨의 표정 변화 속에서 읽어낸 진실, 그리고 회장님 자식들의 탐욕스러운 표정까지. 나의 증언은 그들의 죄를 더욱 명확하게 드러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은 나의 증언에 숨죽였고 판사와 배심원들 또한 내가 제시한 증거들 앞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한수진 씨는 나의 도움으로 모든 혐의를 벗고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녀는 내게 달려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했다. 김영숙 이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사장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았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이 담겨 있었다. 나는 한수진 씨의 손을 잡고 그녀를 위로했다. 그녀는 여전히 회장님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자신이 겪었던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심리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했고 재단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나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박순자 씨는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었다. 그녀는 재판 과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했다. 나는 그녀의 표정에서 진심 어린 죄책감과 참회를 읽어냈다. 그녀는 회장님의 자식들의 강요에 의해 범행에 가담했지만 결국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다. 그녀는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나는 그녀에게서 회장님의 마지막 미소에 대한 진실을 듣고 싶었다. 나는 박순자 씨를 찾아갔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이사장님, 제가 무슨 면목으로 이사장님을 뵙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박순자 씨,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당신을 보고 지었던 0.25초의 미소. 그 미소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순자 씨는 나의 질문에 눈물을 흘렸다. 회장님은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수면제를 드린 것을 아셨지만 저를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죽음으로 인해
제가 죄를 짓게 된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충격에 숨을 들이켰다. 회장님은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었고 박순자 씨의 범행까지도 알고 있었다니. 그리고 그는 그녀를 용서했다니. 나는 회장님의 깊은 사랑과 자비심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타인을 배려하고 용서하는 위대한 사람이었다. 박순자 씨는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부터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자식들이 자신을 죽이고 재산을 차지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박순자 씨가 그들의 계획에 가담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회장님은 그 모든 것을 체념하고 받아들였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이 자신의 탐욕스러운 자식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재산을 선한 곳에 사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다고 했다. 회장님은 이사장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의 유일한 딸이자 진정한 상속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저에게 이사장님께 회장님의 마지막 뜻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회장님은 이사장님을 믿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밝혀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이사장님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박순자 씨는 흐느끼며 말했다. 나는 박순자 씨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회장님의 깊은 사랑과 믿음이 내게 큰 울림을 주었다. 나는 그의 뜻을 이어받아 그의 재산을 선한 곳에 사용하고 그의 명예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했다. 재판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박진우, 박민우, 박지영 세 자매는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사회의 비난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박순자 씨 또한 자신의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렀다. 이 모든 사건은 재벌가의 추악한 민낯과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되었다. 나는 박성규 사회 공헌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했다. 회장님의 유산을 사용하여 독거노인 지원 사업, 젊은 인재 양성 사업, 그리고 소외 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 공헌 사업들을 펼쳤다. 나는 직접 현장을 찾아가 사람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의 얼굴에서 나는 희망과 감사, 그리고 행복을 일궈냈다. 그들의 미소는 내게 큰 보람과 기쁨을 주었다. 최지훈 부장검사는 나의 든든한 조력자였다. 그는 재단의 법률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고 내가 가진 능력을 사용하여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우리는 함께 수많은 미해결 사건들을 해결했고 억울한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었다. 그는 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우리는 완벽한 파트너십을 발휘했다. 한수진 씨는 재단의 지원으로 심리치료를 받고 점차 회복되어 갔다. 그녀는 재단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며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매진했다. 그녀는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동료가 되었다. 우리는 함께 회장님을 기억하고 그의 뜻을 이어받아 세상을 더 따뜻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나는 나의 삶을 이어갈 것이다. 회장님의 뜻을 이어받아 그의 재산을 선한 곳에 사용하고 그의 명예를 지키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나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다. 나는 매일 아침 회장님의 침실에 들러 화분을 돌본다. 그 화분은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정성껏 돌보셨던 것이다. 나는 화분에 물을 주면서 회장님의 마지막 미소를 떠올린다. 그 미소는 내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 그 미소는 내가 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이자 나의 삶을 이끌어준 원동력이었다. 나의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이 사회의 모든 무고한 사람들을 위해 나는 나의 능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투명한 가정부가 아니다. 나는 회장님의 딸이자 그의 유언을 집행하는 중요한 인물이며
세상을 밝히는 등대와 같은 존재이다. 나의 삶은 비록 평범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나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투명한 가정부가 아닌 빛나는 영혼으로 세상을 밝힐 것이다. 나는 김영숙, 박선규 사회 공헌재단의 이사장. 나의 이름 앞에는 더 이상 가정부라는 수식어가 붙지 않았다. 회장님의 마지막 뜻을 이어받아 재단을 운영한 지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 시간 동안 나의 삶은 눈부시게 변화했다. 나는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벗어나 세상의 빛 속으로 걸어 나왔고, 내가 가진 능력으로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선사했다. 재단은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회공헌재단으로 자리매김했다. 독거노인 지원 사업은 전국 각지로 확대되어 수많은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와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젊은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 수천 명의 학생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었다. 나는 직접 현장을 찾아가 그들의 삶을 어루만지고 그들의 미소 속에서 나의 존재 이유를 찾았다. 사람들의 얼굴에서 피어나는 진심 어린 행복과 감사함은 그 어떤 부와 명예보다도 값진 것이었다. 나는 재단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 중에는 나의 이야기에 감동하여 재단에 기부를 하는 기업인들도 있었고,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여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젊은이들도 있었다. 나의 작은 행동이 이 사회에 거대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고 교감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최지훈 부장검사는 이제 검사장으로 승진하여 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로 남아있었다. 그는 재단의 법률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고, 내가 가진 능력을 사용하여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우리는 함께 수많은 미해결 사건들을 해결했고, 억울한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었다. 그의 강직함과 나의 통찰력이 합쳐져 우리는 그 어떤 불의도 외면하지 않았다. 한수진 씨는 재단의 이사 중 한 명이 되어 나와 함께 독거노인 지원 사업을 이끌어갔다. 그녀는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다른 이들을 돕는 일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녀의 밝은 미소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었다. 우리는 단순한 동료를 넘어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진정한 친구가 되었다. 그녀는 내게 말했다. 김영숙 이사장님, 회장님께서 이사장님을 선택하신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이사장님은 정말 회장님의 뜻을 이어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나의 아들, 지훈이는 이제 어엿한 변호사가 되어 군 인권 문제 전문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군대 내 부조리를 고발하고 억울한 병사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섰다. 그는 종종 나의 연구실을 찾아와 자신이 맡았던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고,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함께 이뤄낸 변화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엄마, 오늘 제가 맡았던 사건의 병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엄마가 알려주신 미세 표정 분석 기술이 큰 도움이 됐어요. 정말 고마워요, 엄마. 지훈이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지훈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니 아들, 네가 스스로 진실을 찾아내고 정의를 실현했기 때문이야. 엄마는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비극에 갇혀 있지 않았다. 나의 형과 김현우 병장의 죽음, 그리고 그 모든 부패한 사건들은 내게 아픔을 주었지만 동시에 나를 더욱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리고 그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해냈다. 재단은 매년 박성규 회장 추모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그 행사에는 회장님에게 도움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회장님의 따뜻한 마음과 나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나는 그들의 눈빛 속에서
회장님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과 내 대한 깊은 신뢰를 일궈냈다. 회장님은 비록 세상에 없지만 그의 뜻은 재단을 통해 영원히 살아 숨 쉬고 있었다. 나는 행사장에서 회장님의 침실 CCTV 영상을 공개했다. 회장님이 나를 향해 지었던 마지막 0.5초의 미소는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 미소는 단순한 평온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서와 사랑, 그리고 자신의 뜻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 담긴 미소였다. 사람들은 그 미소 속에서 회장님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나는 행사장에서 연설을 했다. 저는 지난 20년간 이 저택에서 투명한 가정부로 살았습니다. 회장님은 저에게 가족이자 스승이었고 저의 삶의 의미를 일깨워준 분이셨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마지막 뜻을 이어받아 그의 재산을 선한 곳에 사용하고 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회장님은 진정한 영웅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자랑스러운 딸입니다. 나의 연설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나의 이야기는 신문과 방송을 통해 전 세계에 퍼져나갔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나는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았다. 나는 나의 존재를 드러내고 나의 능력을 사용하여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나의 연구실 한쪽 벽에 회장님과 함께 찍은 사진을 걸어두었다. 사진 속 회장님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나는 그의 옆에서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 사진은 내가 이 모든 싸움을 견뎌낸 이유이자 앞으로도 계속 나아가야 할 이유를 상기시켜주는 존재였다. 나의 삶은 비록 평범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나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며 무고한 사람들을 돕는 그날까지 나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나는 가끔씩 조용히 회장님의 묘소를 찾아가곤 했다. 그의 묘비는 늘 깨끗했고 많은 사람들이 다녀간 흔적이 역력했다. 나는 묘비에 새겨진 회장님의 이름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아버님, 이제 편히 쉬세요. 아버님의 뜻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버님의 꿈을 이어받아 이 세상을 더 따뜻하고 정의로운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아버님은 저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묘소에 놓인 헬멧캠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형의 마지막 모습과 형의 진실이 담겨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 안에 비명소리가 아닌 형의 웃음소리가 가득하기를 바랐다. 나의 싸움은 끝났지만 형을 향한 나의 사랑과 존경은 영원할 것이다. 나의 삶은 비록 평범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나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투명한 가정부가 아닌 빛나는 영혼으로 세상을 밝힐 것이다. 나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고 무고한 사람들을 돕는 그날까지 나는 나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한 가정부의 숨겨진 진실과 그녀의 헌신이 어떻게 한 재벌가의 비극을 넘어 사회를 변화시키고 따뜻한 희망을 전파하는지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이 이야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다음 위대한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영감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친구들과 공유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